자, 오늘은 미적분 첫 번째 시간이죠. 첫 또는 수열이 극한이네. 음, 수열이 극한이라 쉽지 않다. 우리 학생들 수열 다 기억납니까? 함수의 극한보단 쉽습니다. 수열이 극한이. 근데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내용 기억하십니까? 간단하게만 요구할게요. 자, 등차, 등비 수열 정도는 수열의 합, 일반항, 그리고 수열의 합, 이 공식 정도는 챙겨서 오시고요. 수학 원 강의 있습니다. 수학 원. 수학 원 강의 뒷부분에 나오니까 그 강의 가서 보고 오세요. 그리고 덧붙여서 기왕 볼 거 여러 가지 수열의 합인 시그마, 시그마 1부터 n까지 k, k 제곱, k 세제곱 이런 공식들도 수학 원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 챙겨서 공부하고 이 강의 따라오는 걸로 합시다. 그거 모르겠으면은 저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요? 그럼 저거부터 듣고 오세요. 지금 바로 풀어봤자 못 풉니다. 알겠죠? 자,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과 똑같으면서 다른 게 어떤 개념이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 an의 일반항을 가진 수열이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가를 찾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등비 수열이야. 대충 이런 형태로 가자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10 곱하기 2분의 1의 n-1승은 과연 어떤 값에 가까워질까? 2분의 1을 계속 곱하겠다는 거잖아. 무한대로 간다는 거니까. 그치? 2분의 1을 계속 곱하면 숫자는 작아져서 0으로 가겠죠. 이런 계산들을 하는 거예요. 전혀 어려울 거 없고 대부분 이 등비수열 꼴을 제외한 나머지는 함수의 극한에서 보던 거랑 똑같이 차수만 보면 됩니다. 오히려 수학2 공부랑 병행하려면은 수열의 극한을 한번 선생님 강의 듣고 따라 푸시고 수학2 함수의 극한을 공부를 한번 더 하세요. 연계되는 교과라 원래 분리가 되지 않았던 과목인데 분리를 시켜도 선생님도 잘 이해가 안 가지만 함수의 극한을 수열의 극한 듣고 다시 함수의 극한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고 잘 접근될 겁니다. 알겠죠? 이 순서대로 들어보시고 뭐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 모든 게 다 수열의 극한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하던 거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 없이 진행해도 될 것 같아요. 문제 풀면서 필요한 설명은 하도록 할게요. 극한값 계산, 대수관계 뭐 다 필요 없고 하나 중요한 게 등비 수열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데 그거는 그 내용 시작할 때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갑시다. 수렴과 발산의 개념은 함수의 극한에서 해놨기 때문에 어려운 게 없어요. 자, 38번 다음 중 수렴하는 수열을 고르시오. 1번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자, 이 수열의 정체를 한번 밝혀보자면 그래도 설명을 너무 안 할 수 없죠. 첫째 항은 마이너스 5분의 1이요. 그치? 계속 부호만 바뀌는 거 보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고 있는 공비가 마이너스 1인 등비 수열입니다. 이 숫자를 계속 나열하다 보면 어떤 값을 나중에 가면 어떤 숫자가 나올까 라고 예측을 해봤을 때 5분의 1 아니면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나올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럴 수 있죠. 그렇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함수의 극한이랑 조금 차이점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얘 아니면 쟤인데요 얘 아니면 얘인데요 하는 걸 우리가 진동한다라고 합니다. 진동. 요거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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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게 좁혀지지 않고 이 폭으로 쭉 가는 거야 계속. 결국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뭔가 하나로 딱 명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5분의 1 나올 거 100% 5분의 1이에요, 선생님. 이러면 극한값이 존재하겠지, 그치? 근데 아니잖아.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얘가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한 두 개 이상의 값이 나오는 경우를 우린 진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얘는 발산의 한 종류입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발산의 한 종류예요. 두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쭉쭉 나가는 수열의 일반항도 친히 써주셨어.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이래. 자, 이 n이 무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젠식이 있으니까 식들 한번 해볼까? n 플러스 1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승. 자, 우리가 계산하기로 어깨나무 함수의 극한 때 기억을 떠올리면 얘는 1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옆에 곱해진 놈 마이너스 1의 n승은 마이너스 1을 계속 곱하면 누가 나올까?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죠. 결국에 이 계산 결과 이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고 1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왠지 애매하다. 바로 보다 진동이다라는 거죠. 수렴하지 않습니다. 발산합니다. 자, 3번. 3번도 그냥 여기 일반항 써 있는 거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2. 자, 분리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편하게. 일단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으면 선생님 아까 수렴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되나 봐봐요. n이 무한대로 가면은 분모가 커지는데 분자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숫자는 0으로 갑니다. 0에 가까워지는 숫자에 마이너스 1의 n승이 붙었다 라고 한다면은 얘가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곱해진 놈은 0이야.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어때요? 둘 다 0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3번은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 하나의 값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n이 무한 들어갈 때 루트 2n 분의 n이래요. 이거 약분할까요? n은 루트 n 제곱이잖아. 약분 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n이 무한 들어가면 결국 분자가 커져서 분수가 같이 커집니다. 이런 경우 뭐라고 하죠? 커지는 거 무한대. 수렴하지 않겠죠? 5번 로그 기억하냐? 야, 로그도 공식 좀 보고 오세요. 로그는 수학 1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 로그 얘기를 해야 되네. 미치겠네. 이거 로그 공식 보고 와요. n의 마이너스 1승인데 지수 공식도 보고 와야겠다. 어떡하냐? 가르치는 입장에서 참 너희들이 기억 안 날 것 같은데 내용만 얘기해 주느라 힘드네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있는 로그는 미치 10인 상용 로그예요. 미치 10인 상용 로그는 여기 있는 진수가 커지면 이 숫자 자체도 같이 커집니다. 같이 커지는 숫자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됩니다. 등차 등비 시그마 거기에 지수 로그 할 게 굉장히 많네요. 다 기본 공식 정도는 숙지하고 강의 듣고 문제 풉시다. 자, 아휴. 기본 공식만 하라는 거야. 기본 공식.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야. 공식 정도는 숙지하자라는 거야. 책을 봐서 달달 외우던 이해가 안 되는 선생님 강의를 보면서 공식 개념 설명하는 쪽만이라도 좀 듣고 공식 받아 적고 달달 머릿속에 넣으든 그 정도 노력은 합시다. 내가 그러려고 유튜브 강의 찍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똑같은 말 하기 싫어서. 알겠지? 기초적인 것들은 본인들이 채워오세요. 앞으로 더 험난한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 뒤에 가다 보면 너희들 삼각함수도 다시 공부해야 되고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리는 거 수학 상이 아니라 수학 하에 있구나. 고등수학 하에 있는 유무리함수 그리는 것도 다시 봐야 돼요. 지수로그함수 그래프도 다시 봐야 되고 결국은 다 다시 봐야 돼. 이 정도 노력도 감안하지 않을 거면은 미적분의 내신은 버리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찍기 싸움인데. 그치? 여기가 인서울이 아니잖아요. 그쵸? 일단은 최대한 문제 하나하나 설명 디테일하게 해줄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강의 잘 들으면
지금도 아직도 씨부레 여기 있는 거 하나도 안 봤으면서 강의 보면서 그냥 문제부터 풀려고 할 생각 하지 마. 절대로 네버. 나 여기 있는 거 5개 중에 하나도 아는 게 없다. 보지도 않았다. 근데 일단 강의부터 봐야겠다. 알 거면 그냥 강의 접자. 알았지? 나도 찍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당장 멈춰라. 네가 지금 이번 주에 이걸 다 풀어오는 이거 한마디라도 좀 풀어오고 진도를 빼야겠다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요거에 대한 이해 없이 이 강의를 들으면은 너 진짜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는 모르겠고 대표용은 선생님이 풀어줬으니까 계산만 하면 돼서 답이 나오는데 다른 문제 하나도 못 풉니다. 알겠죠? 지금이라도 멈추고 보고 와. 한 문제도 못 풀어도 좋으니까 보고 와. 제발 부탁이에요. 자, 41번 갑시다. 리미트 an이 마이너스 3, 리미트 bn이 2다. 근데 리미트 n이 여기 함수의 극한과 다르게 수열의 극한은 다 무한대로밖에 안 가니까 밑에 분모 무한대로 아니 분모래. 요 기호는 그냥 생략할게요. 자주. 자, 요 내용은 무엇이냐면 수렴하는 두 극한은 사칙연산이 성립합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성립해요. 그게 바로 각각의 극한값인 알파 베타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나누기만 조심하면 되죠. 이건 함수의 극한 때도 얘기한 거예요. 절대로 0이 되는 수로 나누면 안 됩니다.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칙연산들을 한 거예요, 얘가. 이 자리에 숫자만 넣어주면 됩니다. AN한테는 마이너스 3, BN한테는 2. 이거 계산만 하면 답입니다. 그 와중에 쉬운 게 또 있죠. 넘어갑시다. 45번도 똑같아요. 수렴하는 수열이라 그랬어. 그럼 A 극한값이 알파라는 어떤 값으로 존재하는 건데,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로 4로 수렴할 때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갈 게 있는데 중요한 게 나왔네요. AN 플러스 2랑 AN의 관계. AN 플러스 2랑 AN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똑같은 수열이에요. 같은 수열. 뭐 수열이 자연수야. 1, 2, 3, 4, 5, 6 점점점점 가는 숫자라면 얘는 그냥 3부터 나온 거야. 3, 4, 5, 6 점점점. 결국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무한번째. 무한히 항을 지속해서 썼을 때 줄줄이 쭈쭈쭈쭈쭈 가서 썼을 때 나오는 숫자가 어떨 것이냐인데 같은 A라고 썼다라는 건 같은 수열인데 항의 번호만 다르다라는 거야. 다시 말할게요. A라고 알파벳을 똑같이 썼잖아. 같은 수열인데 항의 번호만 다르다고. 자, 이렇게 주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올래? 라는 거랑 이렇게 주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올래 맞추는데 얘는 더 맞춘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 6 나오고 7 나오고 8 나오고 하겠죠? 얘도 8 나오겠지 당연히. 규칙을 찾으라 그러면 똑같은 수열이에요. 똑같은 수열. 그래서 저기가 항의 번호가 다르든 말든 극한에서는 똑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극한값 알파라고 하지요. 알파.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3분의 2알파 더하기 3이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이런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알파가 나와서 답이 나올 거예요. 넘어갑시다. 자, 48번. 뭐 유형이 몇 개나 있냐?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병원 진료 끝나고 와서 하는 거라 좀 피곤한데 나 20개까지 봤어. 아유 21개까지 있네. 좋게 40분은 잡아야 될 강의네요. n-3 n 이거 극한값 계산 문제예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거 극한값 계산해 봅시다. 분모 전개하면 n제곱 빼기 3n이고 분자는 n제곱 빼기 10이에요. n이 무한 들어가면 얘네가 짱이잖아. 다 무시하고 보면은 약분하면 1이죠. 1번 틀렸네. 그치? 2번 n 플러스 1분의 이제 리미트도 생략합시다. 루트 2n이야. 자, 루트잖아. 루트. 얘는 루트 n의 제곱이란 말이야. n이라는 건 루트 n 제곱이에요. 그럼 누가 커? 얘 안 커. 얘가 커. 분모가 커지니까 분수는 작아져서 0으로 가겠죠. 2번도 틀렸고 3번 n이 뭐 리미트 생략하겠다 그러는데 생략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피곤해서.
자, 루트 안에는 5n, n제곱이 짱입니다. 그쵸? 루트 안에는 n제곱이 짱이라서 분모는 5n 그대로 남는데 분자는 루트 n제곱이 풀려서 n으로 나와서 5분의 1이라고 해요. 얘도 틀렸지. 그치? 4번 16n 더하기 4분의 루트 n인데 루트 안에는 16n이 짱이야. 루트 n. 그러면은 16n은 4가 밖으로 나와서 4루트 n분의 루트 n. 둘 다 지우고 보면 4분의 1대로 나오죠. 4번이 답이네요. 5번은 그냥 보고 계산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왜 그런지 고민해 보시고요. 넘어갑시다. 자, 수열의 합을 시그마 공식을 보고 오라고 한 이유는 52번과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식들을 간단하게 해주지 못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기 써있는 식을 간단하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쓰면은 1부터 n까지 k예요. 이 공식이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요거대로 극한값 계산하면은 분모는 n제곱이 짱이고 분자는 2분의 n제곱이 짱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그냥 2분의 1 나올 겁니다. 뭐 어렵진 않은데 공식을 모르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 공식이 몰라서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공부하고 와야죠. 지금 이 순간에는 공식들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로그 공식을 보고 오라고 한 이유는 요것 때문입니다. 요 계산은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미적분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정말 너무나 쉬운 건데 너무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걸 어려워하는 너희들이 문제인 거고 알았죠? 정말 쉬운 거예요. 아, 나 지쳐서 참 강조하고 싶은데 임팩트 있게 강조를 못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사람이 이 공식을 모른다 그럼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한 거예요. 논 겁니다. 난 놀지도 않았는데 모른다 그러면 본인을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예요. 알았죠? 특히 지금 이 미적분 과정은 이과 과정이죠. 로그 덧셈 뺄셈도 못하면은 이과 아니라고 해야 된다고. 그냥 어디 가서 나 예체능이었어. 아니면 나 실업계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덜 쪽팔려요. 로그 합 공식 정도. 로그 합 자계산 이거 못하면 큰일 납니다. 로그끼리 더한 그냥 공식을 봤다고 믿고 난 답만 쓸게요. 왜 그렇게 되는지 로그 공식을 통해서 모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n이 무한대로 가는 와중에선 최고 차항만 보면 됩니다. 로그 2에 4가 나오고 얘가 2로 떨어지죠. 복습을 자극하기 위해서 복습을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갑니다. 풀이는 쓰잖아. 얘기는 안 할 거야. 본인이 잘 외운 걸 바탕으로 찾아보세요. 이해해 보시고. 너네 머리를 써야 수학이 늘어요. 자, 59번. 3n-2분의 an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2가 3으로 수렴을 한대요. 수렴을 한대. 웃기지. 얘는 3n이고 여긴 n제곱인데 이러면 수렴해 안 해? 안 해요. 분모가 an제곱이 짱이고 분모가 3n 분자가 an이 짱이고 제곱이 짱이고 분모가 3n이 짱이면은 3분의 an 돼서 n이 커지면은 이거 같이 날아간다고 무한대로.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즉 뭐냐? an이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a가 빵, a 없어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뭐만 보면 돼? 분모 3n 분자 bn 이게 3이래. 그럼 b는 보나마나 9죠 뭐. 함수의 극한 때보단 쉽습니다. 인수분해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죠. 다 무한대로 가서. 자, 63번. 이건 함수의 극한 때도 했던 거예요. 루트 빼긴 유리화. 이렇게 루트랑 빼기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화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루트 앞에 있는 놈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부호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분모에도 이쁘게 곱해주시고 어차피 계산은 분자를 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분모는 그냥 써주시고 분자를 유리화 계산하면 4n제곱에서 4n제곱 빼기 n을 빼는 거라 요거 계산이 그냥 n으로 나옵니다. 이제부터 무한대 계산을 하자면 루트 안에서는 4n제곱이 짱이니까 n 무시하고
그럼 2n 더하기 루트 4n 제곱이죠. 이것분의 n인데 루트 4n 제곱은 2n으로 나오니까 2n과 2n을 더해서 4n이 나오고 그 위에 n이 있으니 답은 약분해서 4분의 1이 나올 겁니다. 이 정도 계산 따라올 수 있으면 훌륭합니다. 루트 빼기 유리화 기억하시고요. 넘어갑시다. 69번 뭐 똑같네. 루트 빼기 보이죠? 루트 빼기는 이렇게 뭐 루트가 어디 있든 뭐 문제를 삼을 게 없어요. 그냥 유리화예요, 유리화. 이거를 유형을 분류해 놨는지를 모르겠어.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유리화는 분모를 위해서 한 겁니다. 분모는 n제곱 더하기 3n에서 n제곱을 빼는 게 될 거고요. 분자는 그냥 2를 전개하지 말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분모는 3n만 남습니다. 3n. 이제 분자에서 누가 남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n제곱이 짱이라 3n은 무시합니다. 그러면은 분모는 3n이고 분자는 2 곱하기 괄호 안에 루트 n제곱 n이죠. 더하기 n이니까요. 2n이잖아. 2n. 2n에 2를 곱했으니까 4n이 되겠네요. 분모는 3n인데 답은 3분의 4가 되겠죠. 뭐 이 정도 계산 뭐 어렵지 않아요. 넘어갑시다. 73번도 그냥 유리화야. 단지 좀 뭐랄까 그지 같을 뿐이에요. 이런 계산은 나도 싫어. 그러니까 유리화 잘해서 풀어와. 유리화가 모조라는 대답 따윈 듣지 않겠어요. 유리화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면은 나무 위키를 쳐보시든지 네이버를 쳐보시든지 유튜브에만 쳐도 유리화가 뭔지 강의 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친절하게. 나는 친절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 알겠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은 분모는 그냥 쓰면 돼요. 계속 말한 거 똑같이 강조하지만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분자가 아니 분자에 있는 이 루트 빼기를 유리하고 싶은 거지 분모가 아니에요. 뭐가 됐든 분모는 간단하게만 쓰시면 됩니다. 자, 분자는 유리화하면은 이렇게 나와서 분자를 정리하면은 차수별로 정리해야 이쁘겠죠. 자, 쓸 공간도 없다. 자, 이제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따져볼 건데 n제곱이 짱이니까 지우고 여기는 a가 짱이니까 지우고 그러면 n 더하기 루트 n은 n제곱은 n이니까 n 더하기 an 즉 1 플러스 a에 n을 곱한 게 분모의 짱입니다. 분모를 간단하게 하면 요거예요. 그럼 분자는 얘가 수렴하려면은 여기가 1차기 때문에 얘 따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0 나와야 돼요. 개수가. 개수가 0 나오기 위해서 a는 1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1일 수 있는데 이거는 함수의 극한에서도 했던 것 같아요. a가 1이면은 그렇지? 만약에 a가 1이면 루트 빼기 n 플러스 b 이렇게 쓰면 돼요. 루트 빼기가 된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면은 루트 더하기 n이 돼버려요. 루트 빼기 형태가 나오질 않는단 말이야. a 자리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나올 거 아니야. 플러스 n 더하기 b로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루트 빼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a는 1입니다. a는 1이고요. a가 1인 걸 바탕으로 나머지를 계산을 하려면 얘랑 얘만 보면 되는 거잖아. 그쵸? 쓸데없는 계산 과정을 좀 지우고 따져봅시다. a가 1이기 때문에 2n, 분모는 2n이 1 플러스 a니까 분자는 4 마이너스 2bn. 요거 극한값이 2 마이너스 b인데 줬어요 얼마라고? 4라고. b가 얼마인지도 나왔으니까 a, b 다 찾은 거죠. 그렇습니다. 76번. 얘 똑같아요. 아유 귀찮다. 자, 이게 3일 때 리미트 an이 얼마냐 라고 묻고 있는데 한 가지 간과한 사실 있죠. 객관식이잖아. 그치?
이거 유형 몇 번이랑 똑같냐면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요 대표 유형 자체로는 유형 45번, 유형 3번이랑 똑같아요. 수렴하니까 구하라 그러나 보지. 보기 중에 1, 2, 3, 4, 5번 중에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이런 보기 없잖아. 그럼 무조건 수렴한다고. 그럼 수렴값을 모르면 알파라고 하자고. A에는 알파, B에는 베타, C에는 감마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모르면 이렇게 잡고 그냥 계산하면 알파 값이 얼마인지 나올 겁니다. 40분짜리 강의를 찍을 줄 알았는데 벌써 유형 12번이네요. 나쁘지 않구만. 자, 80번. 자, 이건데 AN이 뭔지를 찾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n 플러스 1을 다 나눌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AN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자면은 당연히 리미트 이거보다 작을 거고 요거보다 클 겁니다. 근데 극한값 계산해보면 뻔하잖아. 1 버리고 n 버리고 1 버리고 n 버리면 n분의 4n 여기도 n분의 4n 그러니까 얘도 그냥 4 이렇게 극한값 찾아주는 거예요. 꼴만 맞추면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82번처럼 수열의 함담에는 너희들은 못 풀겠지. 시그마를 안 보고 왔으면. 보고 온다고 풀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자, 이제는 큰일 났네요. 삼각함수도 아셔야만 문제를 풀겠네. 복습해야 될 단원이 하나 더 늘었네요. 삼각함수표. 내가 외웠던 거 기억하죠? 각이 몇 개였어요? 꽤 많았어. 0,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2분의 파이,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 파이, 6분의 7파이, 4분의 5파이, 3분의 4파이, 2분의 3파이, 3분의 5파이, 4분의 11파이, 아니 4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 2파이 이렇게 한 16개 정도 되는 각에 대해서 16개 정도 되는 각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아셔야 됩니다. 외워오셔야 돼요. 이것도 외워봅시다. 이거는 당장은 외워라고 안 할 건데 어디다 표를 적어놔. 알았죠? 어차피 자주 쓰입니다. 쓰다 보면 또 외워지는데 복습할 게 너무 많잖아. 등차, 등비, 지수, 로그, 그치? 수열의 합, 시그마까지. 예, 표까지 외워라 그러면은 뭐 안 하겠지. 선생님 저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잖아. 뭐 그게 답이긴 한데 너만 힘들겠냐? 너네 학교 모든 애들이 다 힘들겠지. 아무튼 그거를 아는 상태를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멈춰놓고 생각하면서 표 찾아서 혹은 강의 찾아서 표 그려 오세요. 강의에선 한 번 다 쓴 걸로 기억하니까 그거 수학 원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함수는 바로 숫자를 찾을 수가 없고 우리가 그냥 숫자를 써봐야 됩니다. n이 1이면 루트 1분의 1. 원래 그냥 바로 찾을 수도 있긴 한데 우리가 뭐만 보면 되냐면은 사인 2분의 n파이만 보면 돼. n이 1이면은 1일 거고 2면은 사인 파이는 0이고 3이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1, 2파이면 0이고 사인의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럼 숫자는 얘랑 이 숫자 자체 사인 자체는 크기 변화가 없어. 끼케야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 거야. 0은 곱해주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근데 여기 써있는 숫자는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분모가 커져서. 이런 애들한테 곱하기 0, 곱하기 0, 곱하기 0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1이라 그랬으니까 틀렸지. 코사인 3분의 2n 파이. 코사인 3분의 2n 파이는 3분의 2파이가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4파이 얼마야? 2분의 1 올사탕코잖아. 마이너스네. 3분의 6파이 2파이네? 그럼 뭐야? 1이네. 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또 1 이렇게 주기가 반복돼서 나올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숫자는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얘들도 숫자가 나와봐 뭐막 끽끽해야 1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곱해진 숫자는 계속 작아져. 그럼 이 곱도 계속 작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 또한 0으로 수렴합니다.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적분을 어렵다고 한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절대 어려워하면 안 되는 건데 특히 이 내용은 절대 어려워하면 안 돼요. 옛날에 문이과 공통으로 배운 거예요. 자, 탄젠트 4분의 파이 1이고 4분의 2파이 4분의 2파이네. 2분의 파이 되는 탄젠트 값이 없거든. 아, 4n분의 파이구나. 자, 탄젠트인데 각이 커지면은 아니 분모가 커지면 각은 작아져요. 같이 곱해 놓으면 탄젠트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도 0이 됩니다. 근데 탄젠트 0이 얼마냐? 얘가 0입니다. 0이랑 0을 곱했으니까 이건 빼박 0이에요.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설명을 하면서도 참 깝깝하다.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지.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가 아닐까. 첫 강의부터 그쵸? 자, 88번. 자, AN이 BN. 이거는 옳다 그러다는 그냥 쉽게 푸는 거예요. AN이 발산하면은 작은 놈이 발산하는데 큰 놈도 당연히 커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자,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할 때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AN이 BN보다 작으면은 극한값도 작으냐라고 묻는 문제인데 이거냐고?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서도 나온 겁니다. n분의 1과 n분의 2라는 수열이 있어요. 수열 자체는 2배니까 무조건 n분의 2가 큰데 극한값은 n분의 1이나 n분의 2나 극한값은 다 0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수렴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수열의 대수관계가 이렇다 할지라도 극한값에선 등호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자, 둘이 곱해서 0이면 둘 중에 한 놈은 0일까? 자, 원래는 기억니은은 원래 예외적인 복이고 디귿은 사칙연산으로 풀어야 되는 건데 사칙연산으로 풀어야 돼요. 좀 원래 원칙적으로 풀어주려면 사칙연산을 통해 풀어줘야 너희들이 89, 90, 91을 푸는데 어차피 내가 그렇게 풀어줘도 너희들은 못 풀을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알려줄게요. 수열이랑 규칙성만 띄고 있으면 식으로 나타나기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AN과 BN이 1, 0, 1, 0, 1, 0 얘는 0, 1, 0, 1, 0, 1 이렇게 나가는 진동하는 수열이라고 했을 때 같은 항의 번호끼리 곱하면은 전부 다 곱이 얼마가 나와요? 0 곱하기 1은 0이고 1 곱하기 0도 0이고 1 곱하기 0도 0이고 0 곱하기 1도 0이고 다 0으로 나와. 곱 자체는 0일 수 있는데 어느 누구도 수렴하거나 하지 않죠. 101010 진동, 010101 진동. 진동은 발산. 그래서 디귿은 안 됩니다. 알겠죠? 함부로 나누면 안 돼요. 사칙연산, 극하에서 사칙연산은 수렴하고 있다라는 것이 보장될 때나 들어가는 짓입니다. 알겠죠? 중요해요. 자,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극한을 이야기해 봅시다. 외워야 될 게 하나 생깁니다. 이 단어에서는 요거 하나 외우면 돼. 나머지는 그냥 풀이라서. 자, 공비 R이 1보다 크다면 절대값으로 1보다 크다면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10 같은 거 제곱하면 100 되고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000 되고 네제곱하면 10,000 되고 숫자 자체가 1보다 크니까 부호를 떠나서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 사이즈는 커집니다. 2도 10번 곱하면 1024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2도 10번 곱하면 1024고요. 숫자 사이즈는 커지는데 부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야. 어쨌거나 숫자 사이즈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경우를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공비 R이 1보다 작으면은 곱하면 곱할수록 숫자가 작아지는 거.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32분의 1,
만약에 내가 네 한 달 용돈을 1024분의 1만큼을 쪼개서 그것만 준다고 해봐. 그럼 용돈을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이거? 내가 1,000원 벌어봐야 1원도 안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공비가 1보다 작으면은 숫자가 작아져. 계속 거듭 제곱할수록. 그래서 결국은 0이랑 곱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고요. 공비가 1이면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나오는 거 안 바뀌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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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거나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공비가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면 1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1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1 나왔다, 마이너스 1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진동이 되는 거죠. 이 진동 또한 뭐라고? 발산이 된다. 따라서 적어주세요. 자, 등비 수열의 수렴, 등비 수열 수렴 조건. 이게 이 단원에서 유일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 나머지는 원래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야. 지금 뭔가 처음 하나를 알려준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너가 몰랐던 거. 했지만 까먹은 거. 알았죠? 새로 알게 된 건 이거 하나예요. 공비의 범위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클 경우에는 반드시 등비 수열은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맥락을 바탕으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요 하늘색으로 쓴 게 공식이야. 외워야 돼. 적어놓고. 자, 92번. 자, 지수 정리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n 플러스 1승. 뭐 이건 뭐 너희들 알아서 공식 보고 왔을 테니까. 저는 그거 바탕으로 그냥 쓸게요. 자, 얘 또한 n제곱, n세제곱 있던 거랑 똑같아요. 큰 놈 빼고 지우면 돼. 2를 곱하는 것보다 4를 곱하는 게 크겠죠? 버려. 버려, 버려, 버려. 나머지 가지고 계산하면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계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아래 93번 좀 상상력이 필요해서 어렵겠다. 아이고, 94번은 못 푸시겠네. 식을 못 잡아서, 그치? 지수 공부하셔야 풀 수 있는 문제네요. 너희들이 풀든 말 풀든 뭐 복습 정도 해야 하면은 복습을 하고도 모르겠으면 난 다 풀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98번 갑시다. 야, 이것도 알아야 되네. SN 이렇게 나왔을 때 AN이 무엇이냐. 자, 수열의 밀반항을 찾는 방법은 SM-를 빼서 AN을 얻는 겁니다. 이때 N은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항상 딸려오죠.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잖아.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고 안 하고는 너희들한테 달렸습니다. 강의는 다 찍혀 있는 내용들이에요. 복습 열심히 하세요. 미적분 하나 보는 것보다 수원 수투를 더 복습하면서 따라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들을 빼면 AN이 나온대. 근데 그냥 안 빠진단 말이야. 난 빼지. 니들은 못 빼고. 이렇게 밑이 같은 애들끼리 놓고 분류를 해서 빼세요. 지수 공식을 물어봤는데도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 계산을 못한다. 그럼 풀어줄게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SN분의니까 3의 N, 답은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분의 2 곱하기 3의 N-1승 더하기 2 곱하기 N-1승인데 어차피 2는 짝으로 줘야지. 3 앞에서 2는 쥐새끼일 뿐이죠. 그치? 남은 것만 쓰자면은 3의 N승 2 곱하기 3의 N-1승 약분하면 밑에 3이 하나 남아서 답은 3분의 2로 나오게 될 거예요. 지수 공식을 알아야만 푸는 것들은 제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들어도 모르겠죠? 라면 공식을 모르는 거예요. 공식을 적고 와도 모르겠으면 공식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공식이 안 이어지고 그냥 하란 대로 한번 듣고 그냥 적었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공부에 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넣어놓고 이해돼야 돼요. 자, 17번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이 나왔습니다. 저 수열의 형태를 보고 등비수열의 공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n승 나왔으면 n 밑에 있는 게 공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비가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이렇게 하나 풀어서 겹치는 구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2차 부등식 푸는 건 넘어갈게요. 너무 진부하니까. 자, 수열의 함수의 극하에서 안 나왔나? 함수의 극하에서도 이런 거 나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희들이 지수함수를 배운 상태로 진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자가 나온 놈들을 푸는 방법이에요.
구간 절대값 밑을 기준으로 밑 R이죠. 절대값 1보다 크다, 절대값 1보다 작다, 1이다, 마이너스 1이다로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접근을 합니다. 자,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큰 놈이 짝 먹어요. 얘네 둘이.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없다고 생각하면 약분해서 1이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얘들은 사라져요. 0, 0. 그럼 분자가 0 되니까 0이고, 절대값이 R이 그냥 1이면은 2분의 1 나오겠지. R이 마이너스 1이면은 1 더하기 1분의 1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1이 마이너스 1을 곱하다 보면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니까. 근데 일단 분모가 0 돼버리죠. 이거 안 돼. 극한값이 없는 거예요. 발산도 아니고 없는 거야. 알았죠? 극한값 다 찾아놨네 뭐. 그죠? 넘어갑시다. 자, 똑같은 문제가 함수에 응용돼서 나왔네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겁니다. 함수에 응용된 상태. 자, 원칙적으로 얘기하자면 n 앞에 있는 게 공비이기 때문에 이놈들의 공비는 x제곱이에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x만 보셔도 됩니다.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x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x가 1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자, 1보다 크면은 n 붙은 것들이 살아납니다. 얘 둘이. 나머지는 다 죽어요. 그러면은 그냥 약분하면 분모가 x가 하나 더 남으니까 x분의 1 되겠지. 만약에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은 0, 0 된다고. 나머지 그냥 써주면 돼. 여기 x에는 n이 없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x예요. 절대값이 1이면은 2분의 6. 그래서 3이 나올 거고. 절대값이 마이너스 1이면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1 나오겠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찾으라는 f-1은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찾았잖아. 그치? f-3분의 1은 요 범위에 있는 숫자란 말이에요. 여기다 넣어주면 되지.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계산하면 1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남은 값 두 개도 찾아주셔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두 문제 남았는데 점점 어렵게 가네. 그림 나오고 그치? 가르치는 나도 착잡한데 풀 너는 얼마나 착잡하냐. 공부 말고 다른 길에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부터라도 정신 빠딱 차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풀 죽어 있을까봐 좀 걱정이네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풀만 죽어 있을까봐. 뭘 하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못했어요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것뿐이야. 자, 이 점의 좌표가 bn, 루트 n인데 대입해서 찾아보자고. bn을 제곱하고 루트 n 제곱하면은 n제곱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bn을 제곱한 건 n제곱에서 n을 뺀 게 되겠네. 그러면은 bn이라는 거는 플러스 루트로 n제곱 빼기 n이 될 겁니다. bn은 y좌표, bn은 x좌표인데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x제곱이 4다. 그러면 x는 뭐냐? 2라고만 대답하면 안 돼. 무능한 거야. 알았어?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해야 돼요? 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무능한 거예요. 이 대답의 올바른 진실을, 올바른 정답을 찾아서 댓글로 남기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해보세요. 저게 얼만지. 응? 진실로 찾고 싶다면, 본인의 수준을 평가하고 싶다면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아요. 저걸 2라고 대답하고 왜 아니냐고 묻는다면은 진짜 좀 답이 없어요. 알았죠? 자, 그래서 문제 보니까 리미트 an 빼기 bn을 해달래. an은 여긴데 이거 n, 0이에요. 0. 반지름이잖아. 반지름. n. 어, 어.
선생님 지금 저녁도 안 먹고 찍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네요. am 빼기 bn은 하고 이런 루트 빼기 식이 완성이 됐죠. 이 루트 빼기 식을 어떻게 하면 돼? 유리화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림 문제니까 유리화는 알아서 하시고요. 선생님은 식을 잡아주는 걸로 만족할게요. 넘어갑시다. 자, 마지막 122번. 뒤로 넘어가면 더 어려운 거 많이 나옵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돼요. 강조했어요. 힘들어하지 말라고. 힘든 거 하나도 없는데 힘들어하면 그것도 죄예요, 죄.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볼 건데 가로는 3이요. 요 길이는 1인데 요 길이가 얼마인지 묻고 있는 거잖아, 저 길이. 그치? 어떻게 찾아? 어, 전체 길이가 n이네, n. 어휴. 자, 그러면 잠깐만, 현타 넘어온다. 이거 말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말이 곱게 안 나갈 것 같거든. 잠깐만, 선생님 커피 한 잔 타오는 동안 녹화 좀 정지했다 갈게요. 영상은 바로 이어질 겁니다. 자, 가자. 커피 타왔어요. 커피 타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미적분을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하고 싶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사는 거고, 벼랑 끝까지 밀려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지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은 어지간하면 죽는다는 얘기야. 근데 우연치 않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살고 싶어 하는지가 중요한 거겠지. 그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데 그게 네가 솟아날 구멍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뭐랄까 간절하고 절실해야 되는데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요것밖에 안 이렇게밖에 못해요라는 거는 절실한 것도 간절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미친 듯이 잘하고 싶어 해야 됩니다. 본인이 공부라는 걸 어떠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요거는 지금 요 내용 있잖아요. 1단원 내용은 미적분 난이도를 가장 어려운 걸 10이라고 쳤을 때 1밖에 안 돼요. 1. 가장 어려운 단원의 난이도를 10이라고 치면은 1단원 난이도는 1밖에 안 돼. 미적분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이거는 수투 함수의 극한 전에 원래 배웠어야 되는 그냥 쉬운 내용이에요. 함수의 극한보다도 쉬운 내용이야.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차라리 교과서 문제를 지금부터 교과서나 풀면서 교과서 답을 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내신 대비를 위해서라면. 근데 그게 아니면 정말 열심히 좀 따라오시고 강의 잘 찾아가면서 이것저것 뒤져가면서 살펴보시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수원 수투 복습하시고 그러면서 질문 또 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너희들한테 남은 가능성이라고는 본인이 공부를 잘 못하는 거는 이미 수년 동안 밝혀져 왔고, 그치?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지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공부 방식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근데 그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로도 현재까지 해답이 안 났잖아. 스스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진 않아요. 알겠죠? 마지막 문제 갈게요. 자, 선생님은 요 삼각형과 이 큰 삼각형을 볼 겁니다. 닮음이에요, 닮음. 1대 n. 근데 이 큰 삼각형의 이 대각선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나옵니다.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요 길이란 말이야. 문제에서 말한 AP는 AP 대 루트 n제곱 더하기 9는 1대 n 닮음이라 닮음비를 이용해서 정리를 다 해서 AP라는 놈을 찾으면은 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9가 나와요.
극한값을 묻는데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난 식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미적분 강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들은 산더미처럼 많죠? 지수로그, 등차등비, 시그마, 거기에 삼각함수표, 다시 상기시키는 것까지. 좀 그러네. 앞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겠냐? 일단 한다면은 이끌어 주겠다만 떠먹여 주진 않을 거야. 네가 스스로 커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괜히 내가 비장해지네. 제때 다 못해와도 좋아. 이해가 안 가서. 어려워서. 고민하고. 자꾸 수원수투 내용을 되찾아보고. 그러느라 못해오는 건 좋아. 근데 하기 싫어서 안 하고 미루다가 못해오면 안 좋아. 그런 태도로는 숙제 안 해오는 날이 단 한 번도 이번 겨울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숙제가 밀려도 좋아요. 난 밀려도 그만, 안 밀려도 그만이라고 했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다가 밀렸다. 이것만 아니면은 이번 겨울이 지났을 때 뭔가 변화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지? 다른 핑계 대면서 수학을 못하는 일이 없길 바라는 겨울방학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바이바이.